네, 안녕하세요. 이순신 팀 발표를 맡은 팀장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 제목이자 주제는 모바일 스토어 게임 시장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발굴입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팀원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원은 저 팀장 박정환과 나유빈님, 정희웅님 이렇게 세 명이서 팀을 이루었고, 저희 팀은 누군가가 뭐 전처리를 담당해서 진행한다거나 하는 업무를 분담하지 않고 각자 개별로 주제를 한 가지씩 정하여서 분석을 진행하고 후에 서로 결과를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업무는 동일하게 진행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프로젝트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로 분석 환경과 데이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프로젝트 발표의 핵심인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 그리고 대시보드까지 만든 것을 소개해드리고 끝으로 결론 및 추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진행 이유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은 21년도 국내 플랫폼별 게임 매출 비중과 22년도 글로벌 플랫폼별 게임 매출액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매출액이 절반 이상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유로 게임사에서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모바일 게임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저희는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제안과 군집 분석을 통한 인기 게임 분석, 인기 게임 분석을 통한 게임 설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환경입니다. 저희는 크게 데이터 브릭스라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진행을 하였고, 사용된 언어는 파이썬과 SQL 그리고 스파크까지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 시각화의 경우 플로틀리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데이터는 데이터 AI라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유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데이터와 앱 스토어 데이터, 그리고 그 둘을 합친 올 데이터라는 데이터셋, 이렇게 총 세 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모두 21년도 1월부터 22년도 10월까지 기간에 주요 18개 국가의 월별 스토어별 매출 상위 1000개 게임들을 모아둔 데이터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21년도 1월에 미국 데이터 상위 1000개 게임과 2월에 미국 데이터 상위 1000개 게임, 이런 식으로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데이터 사이즈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피처들이 있는데, 이 피처들을 저희가 모두 활용하진 않고 일부 활용하였기 때문에 주로 활용한 피처에 대한 설명은 따로 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발표의 핵심인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스토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분석 과정에서 구글 스토어와 앱 스토어 두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국의 경우 구글 스토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제외를 하고 그 외 국가들을 합쳐서 비교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데이터에서는 지금 광고 수익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인앱 결제에 대한 정보만 있기 때문에 광고 수익을 제외하고 나온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누적 매출의 경우 구글 스토어보다 앱 스토어가 조금 더 많이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평균 유저와 누적 다운로드 수는 앱 스토어보다는 구글 스토어에서 유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국가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보았는데, 매출 부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두 스토어 모두 높은 매출액을 보이고, 특이사항으로는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비슷한 매출액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저 수와 다운로드 수에서는 역시 앱 스토어 부분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높은 수를 보였고, 특이하게도 매출이 적은 인도에서 구글 스토어에서 많은 유저와 다운로드 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나올 분석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인도가 매출은 적지만 다운로드 수와 유저 수가 많다는 점만 특이사항으로 알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파이 차트는 방금 보신 데이터를 각 국가들이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 전체 유저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앱스토어의 경우 누적 매출이 일본과 미국이 합쳐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구글 스토어도 일본과 미국이 50%를 넘는 것을 보아서 이 두 시장이 매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지가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유저와 다운로드 수는 앱스토어의 경우 역시 미국이 굉장히 높은 차지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특이하게도 이제 인도가 구글 스토어에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결과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다음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연 매출의 추세와 다운로드의 추세들이 어떨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이 앱스토어인데 파란색이 구글 스토어이고 두 스토어 모두 일단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되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특이하게도 여름과 겨울 시즌에 잠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게임의 특성상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조금 겨냥한 그런 대형 이벤트들이 여름과 겨울에 있는데 그것의 영향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운로드 수 추세인데 여기서는 이제 구글 스토어가 계속해서 앱 스토어보다는 많은 다운로드량을 보이지만 지금 구글 스토어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고 앱 스토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서치를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구글 스토어는 감소하고 있는가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아직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찾지 못해서 이는 추후 과제로 남겨놓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글 스토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게임별 장르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인데 여기서 구글 스토어의 데이터만 사용한 이유는 앱 스토어 데이터에는 안타깝게도 게임의 장르에 대한 부분이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유저와 다운로드 수가 높은 구글 스토어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높은 매출은 아니더라도 좀 더 길게 매출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구글 스토어를 보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구글 스토어 데이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장르가 게임 수, 매출 그리고 다운로드 수 지표로 어떤 장르가 이제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한번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해 본 것인데요. 보시면 게임 수와 매출은 롤플레잉이 높지만 다운로드 수는 특이하게도 액션 게임이 많이 다운로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지속적인 매출을 내기 위해서 다운로드 수가 높은 액션 장르 쪽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고 액션 장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인도와 엮어서 인도에서 구글 스토어의 다운로드 수가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엮어서 인도 데이터와 합쳐 저희는 생각을 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이제 인도의 장르별 다운로드 비중인데요. 월별로 이제 어떤 장르가 많이 다운로드 되었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지금 액션 장르에 대한 정보인데 보시면은 몇몇 계열을 빼고는 지금 붉은색이 굉장히 많은 다운로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액션 게임이 어느 정도 많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보고 인도에 다운로드가 많이 된 상위 게임들을 살펴보니 역시 액션 게임이 많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장르별로 매출과 다운로드량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액션 장르의 다운로드 수와 매출 수인데 다른 매출이 많은 게임들이나 뭐 매출이 적더라도 그런 게임 장르들과 보면은 액션 게임은 매출과 다운로드량이 굉장히 간극이 크지 않은 데 비해 다른 장르들은 간극이 큽니다. 그래서 이를 봤을 때 간극이 적은 액션 게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저 유입도 계속 될 것이고 유저가 계속 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게임이 계속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계속해서 누적 매출을 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액션 장르가 인도에서도 잘 먹힐 것이고 인도가 이제 유저를 확보하기에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인도에는 액션 게임을 진출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위 게임들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군집 분석입니다. 군집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매출과 유저 다운로드를 피처로 한 데이터였는데 이 부분에서 멘토님께서 읽는 정보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3개의 정보로만 하면 읽는 정보가 많을 것 같아서 이 정보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각각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중앙값 1분위수, 3분위수 이렇게 값을 나누어서 피처를 늘려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50개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게임 특성상 이 상위 10개의 게임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매출이 높거나 압도적으로 유저가 많은 경우가 있어서 아웃라이어처럼 표현되는 그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상위 10개의 게임은 배제하고 총 10등부터 60등까지의 50개의 게임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먼저 계층적 군집 분석을 진행했을 때 결과입니다. 붉은색으로 분류된 게임들은 대부분 이제 RPG 장르이거나 혹은 이제 과금 유도가 조금 강한 그런 게임들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녹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벼운 캐주얼한 게임들 위주로 묶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묶인 경우에는 남녀노소 어떤 그 특정 계층을 나누지 않고 누구나 즐기는 게임들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묶어보았는데, 먼저 노란 색깔의 로블록스와 캔디 크러쉬 사가를 보시면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과금 유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녹색으로 묶인 이 몽환 서유와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게임인데 이 두 게임 모두 캐주얼한 RPG 게임이고 중국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 시스템과 과금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붉은색으로 묶인 저 천의 명월도와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금 유도가 심하고 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굉장히 게임이 쉬워지는 그런 구조에 그리고 주로 타겟층이 중년 남성인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집이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는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이건 계층적 군집 분석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비교한 건데요. 두 군집 분석 모두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군집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군집 분석 결과 해석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가 아까 많은 피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PCA로 줄여서 이렇게 2차원으로 나타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X축과 평행할수록 이제 X축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그 연관성이 높고, 그리고 Y축하고 평행할수록 Y축의 연관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각 화살표끼리 이제 가까울수록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 그리고 화살표 거리가 멀수록 분산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점들은 유저 수가 많고, 위쪽으로 많이 치우칠수록 이제 매출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군집 분석으로 결과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피처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은 좀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서 추후에 한번 해보는 것으로 이제 과제로 남겨두고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출 부분에 있어 중요하게 보여지는 미국 시장의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퍼즐 장르의 두 게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이제 캔디 크러쉬 시리즈와 꿈의 시리즈입니다. 이 두 시리즈를 각각 지표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캔디 시리즈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그리고 꿈의 시리즈는 지속해서 매출이 감소하고 다운로드 수도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성장했던 게임 시장이 엔데믹 이후에 하락세를 맞으면서 먼저 시장을 점령한 이제 캔디 시리즈의 경우 큰 타격은 없지만 뒤늦게 시장에 들어온 꿈의 시리즈는 하락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이를 통해서 게임 시장 어떤 장르 게임 시장에 이제 들어갈 때 특정 장르에서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국가별로 매출과 다운로드 수, 유저 수를 본 것인데, 역시 매출은 미국 시장이 신규 유저라고 할 수 있는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매출이 높고 신규 유저라고 할 수 있는 다운로드 수는 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1인 한 달 평균 플레이 시간을 나타낸 것인데, 매출이 높은 미국의 경우 오히려 플레이 타임이 낮고 동아시아권이 오히려 플레이 타임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퍼즐 게임의 매출과 플레이 타임에 대해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는 것을 일단 추후 과제로 생각을 해두고 넘어갔고요. 매출과 플레이 타임이 이제 적절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차별화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퍼즐 장르를 제외한 이제 인기 게임들에 대한 매출 정보에 대한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로블록스에 대한 분석입니다. 월별 전체 매출과 주요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황색이 미국인데 미국이 전체 매출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매출은 이제 전체 매출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이제 22년 미국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전체적으로 10에서 15% 하락한 것과 하락한 것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이 한국에 대한 정보인데 한국은 오히려 조금 상승하고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모바일 게임 시장이 45% 정도 성장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한국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별로 이제 이렇게 게임을 운영을 할 때는 각 국가 시장 상황에 맞는 운영 방식을 채택을 해서 개별적인 이제 업데이트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라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신입니다. 원신의 경우 미국과 일본 두 국가에서 매출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황색이 이제 미국이고 저 갈색 부분이 일본입니다. 해서 두 국가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미국은 이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고 일본은 유지되는 추세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서구권 게임 그 트렌드가 불확실한 어떤 보상이 있는 일명 가챠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선호하지 않고 애니메풍의 그래픽보다는 실사풍 혹은 카툰풍의 어떤 그런 그래픽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원신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점점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애니메풍이 조금 좀 더 선호되고 그리고 가챠 시스템도 어느 정도 거부감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희 이렇게 국가 간 차이가 있는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국가별로 개별 차별화된 그런 업데이트 방향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이었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시보드는 가장 처음 발표드렸던 스토어별, 국가별 분석에 대한 대시보드입니다. 원하는 국가하고 일자, 스토어 정보 등을 입력하면은 해당하는 그 시기에 해당 국가에 대한 지표들을 보여주는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시보드 또한 동일하게 이제 원하는 일시와 국가를 입력하고 추가로 장르를 입력해주면 장르에 대한 지표들을 나타내주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한 페이지가 남았는데 그 한 페이지는 직접 하는 것을 대시보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2022년 7월 8일에) 이렇게 대시보드가 작동하는 것을 좀 이게 데이터 브릭스가 클라우드 환경이어서 조금 느린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게 데이터 브릭스가 클라우드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 가상 컴퓨터가 꺼져 있거나 그러면은
다시 부팅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과 추후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의 결론은 이제 즉 도출한 인사이트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것, 그리고 이때 장르는 액션 쪽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이며, 만약에 액션을 제외한 타 장르를 출시한다면 빠르게 그 장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과, 매출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 시장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진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시장에서 나오는 매출은 정말 전체 스토어에서 절반 이상을 계속 차지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 두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서버와 같이 통합된 운영이 아닌 각 나라별로 각 국가의 특성에 맞춰서 개별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결론을 내었고, 저희 향후 과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 구글 스토어의 다운로드량의 감소 이유에 대한 것을 찾아보는 것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군집 분석을 다시 해보는 것, 그리고 매출과 플레이 시간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발표 자료에 나온 것 외에도 저희가 많은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저것 압축을 하다 보니 다 발표하지 못한 점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표도 매출과 유저, 다운로드 수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플레이 타임이나 혹은 다른 광고 수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데이터에 아직 그 정도까지 정보가 담기지 않아서 많은 분석을 해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를 시각화해서 발표한다는 것에서 진짜 현직 분석가처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각 평가자분들은 질의와 책을 평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박준호 프로님부터 가능하실까요? 예,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이 매출이 높았고, 거꾸로 인도 시장은 이제 매출이 높았가 다운로드 수가 많았고, 이게 좀 각 국가별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 잡아내신 점이 되게 흥미로웠고요. 예, 근데 다만,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 발표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개발자가 만약에 실제 앱 개발자가 와서 발표를 들은다고 상상했을 때 그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그분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발표가 만약에 되기 위해서였다면은 아무래도 앱 개발자들은 이제 어떤 장르에 또 어떤 시장을 공략하면 좋을지 지금 그게 관심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부에 어떻게 보면 좀 아마 그런 어떤 개발자들의 고민들, 그런 문제 제기를 먼저 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좀 어떤 문제 제기를 처음에 강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 그분들의 어떤 고민들을 해소해주는 식으로 좀 예, 스토리 전개해 주셨다면은 좀 더 이게 세일즈하게 좋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 소견 여기까지입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할까요? 네, 일단 잘 들었고요.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게 요새 이제 MZ 세대들의 이제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죠. 그래도 아주 그 흥미있는 주제를 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긴장하고 되게 내용도 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인도 시장이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신 거, 그거는 되게 좋았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롤플레잉 게임하고 이제 액션 게임의 어떤 특징들 좀 살펴보셨는데 거기서 이제 게임으로 딱 그 어떤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셨었어요. 근데 반면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제 그 반대에 있는 롤플레잉 쪽은 다운로드 수는 좀 적지만 그 단위 매출이 좀 되게 높았잖아요. 객단가가 높아서 오히려 좀 충성도가 있는 뭐 이런 그 게임 유저 측이 좀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게임 쪽은 아무래도 게임이 좀 하기가 쉽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액션 쪽으로 선택하게 넘어오셨을 때 이제 약간의 이제 어떤 우리 분석적인 근거 같은 거를 좀 같이 제시해 주셨어도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그 군집 분석에서 이제 계층적 하이라키컬 이제 클러스터링을 쓰셨는데 이제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이거를 사용하신 그 이유 같은 거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한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비계층적 군집 분석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이 너무 군집이 형성이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처음에 있었어서 그냥 이제 단순히 그냥 계층적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단순히 이제 비교를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뭐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또 배우신 게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선 뭐 이렇게 군집을 정할 때 이제 몇 개로 좀 나눠야 되나 이게 항상 좀 고민인데 저렇게 이제 계층적으로 쓰면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몇 개를 이제 그 작업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보시면 이제 그 아까 그 군집 분석에서의 그 특징들을 뽑아내신 거 또 굉장히 좀 좋은 생각이 좋았다라고 좀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또 여러 가지 되게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또 다 표현들을 좀 못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듣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래프 차트 같은 거가 이제 나올 때 좀 이제 그 레이블하고 뭐 그 주석들이 좀 작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 전달은 좀 이렇게 하신 거에 비해서는 좀 딱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표마다 이렇게 어떤 인사이트 같은 거를 조금 더 이제 표현하시고 했었으면 조금 풍성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시보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황들을 쭉 통계 서머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약간 이제 목적성이 이제 앞에서도 우리 심사위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목적성이 좀 뚜렷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 되게 잘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는 주제였고요. 제가 로블록스 주식을 좀 갖고 있어요. 왜 주식이 반토막이 난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분석에 대한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린 것보다는 시각화 그 전문가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좀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폰트가 너무 작고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구성이 좀 지금까지 발표하신 거하고 좀 많이 맞지가 않습니다. 살면서 제가 저희 팀원들 제외하고 누구를 평가한 적이 처음이라서 많이 떨려요. 상처받으실까봐. 네, 상처 안 받게 좋은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한 예로 국가를 너무 디스플레이를 많이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권역이나 대륙으로 좀 분리하신 다음에 표현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탑10 같은 기능을 좀 사용해서 좀 깔끔하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제 주식을 곧 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재밌게 잘 봤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게 그 KPI 지표들, 중요한 것들 잘 만들어주셔서 잘 봤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본인이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PM으로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어떤 지역이나 뭐 어떤 장르의 게임을 들고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분석한 거로는 이제 인도 시장이 조금 유저를 확보하기에 괜찮고 유저를 많이 확보한다면은 매출도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도 시장에 일단 진출하는 게 괜찮을 거라고 보이고 인도 시장에는 이제 액션 장르가 굉장히 인기 있기 때문에 액션 장르 쪽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아직 인기가 없더라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장르를 선택해서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발표를 쭉 들으면서 아까 이제 먼저 말씀해 주셨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타겟층을 좀 더 하나에 콕 집어서 좀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고 어떠한 쪽으로 좀 진출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사례들이나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또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